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장에서 굿네이버스가 긴급구호 사업을 별도로 또 진행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지부장님 입장에서는 현지 직원 또한 지역 네, 주민의 일원이시고 그들을 네, 케어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신데 또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긴급구호를 네. 하셔야 되는 현지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사실, 심정이셨는지 그리고 현지 사실, 직원분들은 네. 어떤 반응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은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사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일을 저희는 또 이 상황에서 오히려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긴 한데요. 근데 어, 뭐 다행히도 또 직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자부심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워할 때 NGO 직원, 이렇게 기관의 직원으로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사실 늘 긴장하죠. 저도 특히나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는 제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제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동간이라든가 현장에 가서도 최대한 방역 지침을 하고 사실은 좀 지나칠 정도로 거의 매주 회의할 때마다 매번 코로나를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좀 어떻게 우리가 해야 안전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하고 이 일을 안전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택근무도 반반씩 섞기도 하고 거리를 좀 확보하기도 하고 상시 마스크 쓰고 물론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직원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큰 사고 없이 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위축되어 있고 좀 걱정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있는데요. 근데 뭐 아무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마스테. 그리고 지부장님, 저희 지금 한국이나 이제 개발협력 단체들은 지금 코비드19에 긴급구호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고민하지 네, 않을 수가 없는 타이밍이어서 포스트 코비드19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지부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시고 키르기즈스탄 지부에서는 어떤 계획과 준비들을 별도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좀 안타깝게도 좀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좀 단기간에 종식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의 추이를 봤을 때 이게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좀 이 사태를 조금 뭐 상반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좀 당했다고 하면 좀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좀 장기적인 좀 관점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사태를 좀 이해하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절감하고 있고요. 특히 뭐 워낙 큰 영역이긴 하지만 좀 경제 상황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되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 충격은 다 안 온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발생하긴 했지만 그 뒤에 2차, 3차로 오는 영향은 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좀 취약계층의 좀 생계곤란 문제, 특히 좀 식량 문제가 좀 많이 심화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좀 불안정한 위기 상황이 좀 장기간, 상당기간 지속이 될 경우에 사람들의 좀 멘탈도 그렇고 특히 좀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나 폭력이 좀 많이 빈번해지고 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좀 어떻게 더 강화하고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예방하고 할까 이런 활동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르기즈 보도에서도 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들이 요즘 보도에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물론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상황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뭔가 삶의 뭔가 벼랑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의 압력이 사회적 약자 쪽으로 다 이렇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우려가 돼서 좀 저희가 좀 그런 쪽을 주시하고 저희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สบายดี 저희가 많이 못하고는 있지만 좀 우리 농민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축산이나 이런 농업 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판로를 확보해 가면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좀 그 분야에 걸쳐서 뭐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그런 좀 체인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다만 이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좀 집중해서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 인터뷰하면서 듣는 얘기가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지금 생계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네. 정말 이게 감염돼서 죽을 건지 굶어 죽을 건지 막 그런 게 문제라고 사실 말씀하시고. 농촌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생산 판매만 차질이 없으면 괜찮고 도시 쪽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쪽은 일용 노동자들이 많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업 특성상. 근데 이 식당도 운영이 어렵고 특히 우리도 그렇지만 여기도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열지도 못하고 손님도 많이 없고 물류라든가 소비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용 어떻게 보면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게 좀 잘못하면 악순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있어서 그런 위기를 좀 넘어갈 수 있다 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저개발 국가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국가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앞으로 올 위기 상황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도 좀 관심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좀 저희도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꾸르. 부장님 그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던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PMC 사업 등으로 한국 직원들이 원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뭐 어려움이 없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직접 가서도 관리할 수 있는 거랑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원격으로 해야 되는데 뭐 다행히도 저희가 또 저희가 이제 마을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마을의 사업의 주민들로 주적된 사업 실행 조직이 이미 있고 현장 사무소도 직원들이 있고 또 이제 이걸 책임지고 있는 인력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은 한국에 계시기도 하고 저 인력의 일부는 또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철수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원격으로 소통도 가능하고 현장 단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은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도 다행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절감하는 거는 현장 조직의 저도 중요성은 되게 정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었으면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이 당연히 스탑이 되었을 텐데 다행히 마을에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무소의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업은 제한적이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좀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3월 달인가요? 현장 방문 중에 갑자기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중간에 출장을 좀 중단하고 주식회사로 복귀하는 일도 사실 있었었거든요. 그만큼 그 사태 초기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현장 인력이 있고 마을마다 이렇게 주민들로 실행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 중심으로 사업이 제한적이지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차질은 있지만 아마 저희가 목표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사업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밍글라바. 현장의 인력들은 있지만 그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들이나
봉사단원들이 저희 집 와서 분명히 해줘야 될 역할들 분명히 충분히 있는데 상황은 좀 그렇지 못하고 이게 장기화되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당연히 현장의 대응 능력이 높아져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그게 이제 주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고 지향점을 했었지만 뭐 그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장의 대응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팍팍팍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그거를 좀 강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현장에 대한 능력이 올라와야 이런 전문가들과의 어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비접촉 논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걸 소화하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현장에 있어야 이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주시고 또 봉사단원들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봉사단원들도 그렇게 되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수행보다는 뭔가 원격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도 아마 많이 개발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영역이 그렇게 나눌 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맞춰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쪽에 현실화하고 그게 가능케 할 것인가 하는 역량들은 저희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저희가 책임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현장이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마을 어떻게 보면 마을 사업의 주체인 마을 주민들의 어떤 역량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밀려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도는 알지만 좀 많이 이해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역량을 많이 투입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살려서 어쨌거나 그 과제를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 닥치면서 사실 그걸 조금 더 빨리 시작하게 되는 그런 네, 기조가 맞습니다. 있는데 이미 굿네이버스는 이전부터 그것들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씀하시는 중에 좀 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참 인상적이고 오늘 여러 가지 그 정부 파트너십에서도 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단체들 안에서도 그 연대하시면서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키르기즈의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14번째 현장 브런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